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 중 가장 치열했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1992-93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년이라 할 수 있는 1992-93 시즌은 득점왕은 토트넘의 쉐링엄이지만 레스 퍼디난드의 후반기 막판 스퍼트는 놀라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튼전 연속 2경기 헤드트릭으로 17호 골을 기록. 리그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 속에 쉐링엄과 단 한 골차까지 좁히는 박빙의 득점왕 경쟁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쉐링엄은 리그 마지막 리버풀 아스날 원정에서 연속 2경기 골을 넣으면서 2골차로 첫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릅니다. 9위는 2015-2016 시즌. 한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반페르시나 수아레즈 등 압도적인 득점왕이 나옴에 따라서 치열한 각축전이 잠잠해졌고 2015년 케인과 바디가 놀라운 득점 쟁탈전을 벌입니다. 바디는 리그 초반부터 11경기 연속골을 퍼부으며 기선제압에 나섰고, 반면 해리 케인은 슬로우 스타터로 바디를 따라잡아 리그 중반기에 뒤집기에 성공을 합니다. 이 두 선수는 시즌 막판까지 풀타임으로 뛰면서 누구보다 득점에 욕심을 냈죠. 결정타는 바디가 34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경고 누적을 받아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그 사이 케인이 첼시전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확정지었습니다. 8위는 2008-2009 시즌. 30살이 되어서 9번째 팀으로 고른 첼시에 입단을 하자마자 아넬카는 리그 후반기 극심한 슬럼프로 득점이 지체되었고, 윙어였던 맨유의 호날두가 스멀스멀 쫓아 올라왔습니다. 리그 34라운드에서 호날두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호날두는 15골, 아넬카 역시 15골로 동률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5월이 되자 아넬카는 폴럼, 아스날, 블랙번, 썬덜랜드를 상대로 4경기에서 4골 3도움의 괴랄스러운 활약으로 생애 첫 득점왕이자 마지막 득점왕에 오릅니다. 7위는 1997-98 시즌. 1995년 이후 38라운드 체제가 된 EPL. 18살의 리버풀에서 첫 풀타임으로 뛴 오웬은 1998년 18골과 12도움으로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등장으로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오웬 말고도 공동 득점왕은 2명이나 등장했는데 바로 코벤트리의 더블린과 블랙번의 서튼이었습니다. 리버풀과 블랙번이 나름 상위권이었다면 코벤트리는 리그 11위였다는 것입니다. 정작 리그 우승은 아스날이 가져갔지만 말이죠. 특히 서튼은 마지막 38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후반 88분에 극적인 18번째 골을 넣으며 공동 득점왕에 합류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6위는 2020-21 시즌. 최근 몇 년간 득점왕 경쟁에서 긴장감을 조성했던 선수가 바로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그리고 케인은 골과 도움 양면에서 EPL을 대표하는 공격수가 되었죠. 특이한 점은 슬로우 스타터 성향이 강하게 있던 케인이 이 시즌 리그 초반부터 무섭게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초반 10경기를 보면 7골과 9개의 도움, 득점과 도움 골고루 해주는 9.5번의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이에 질세라 살라도 개막전 헤트트릭을 시작으로 전반기에만 13골을 넣으며 팽팽하게 케인과 맞섰습니다.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공교롭게도 토트넘, 리버풀 각각 3연패와 4연패에 빠져 허덕였죠. 이 둘의 레이스에서 불이 붙은 것은 시즌 막판 살라가 맨유전, 웨스트 브로미치전 연속골로 공동 1위에 오릅니다. 남은 한 경기에서 판가름이 날 듯했습니다. 리버풀은 13위 팰리스를 만나 유리했고, 반면 토트넘은 5위 레스터시티를 만나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해리 케인은 이 경기에서 귀중한 한 골을 터뜨리면서 아슬아슬하게 득점왕에 올랐고 도움왕까지 모두 휩쓸었습니다. 5위는 2019-20 시즌. 레스터의 제이미 바디가 생애 첫 득점왕을 33살에 수상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단 한 골차로 오바메양과 데니 잉스를 따돌리고 말입니다. 18라운드까지 17골을 쏘아 올린 바디는 전반기에 힘을 다 써버려 후반기에 퍼졌고,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추격을 했지만 결국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오바메양은 파리 아스날에서 수호신급으로 골을 넣어준 존재였고, 데니 잉스는
꾸준하게 넣어주었지만 사우스햄튼은 당시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은 팀 전력의 한계로 인해서 득점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33살의 득점왕이 된 바디는 역대 EPL 득점왕 중 최고령 득점왕이었습니다. 4위는 2018-2019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도무지 득점왕을 예측할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심지어 한 골 차이로 2위가 된 아구에로까지 한 골만 더 넣었더라면 EPL 역사상 최초로 4명의 공동 득점왕이 나올 뻔했습니다. 살라는 리그 마지막 6경기에서 5골을 몰아쳤고 오바메양 역시 5골, 마네도 5골이었으니까 역대급 득점왕 경쟁과 더불어서 미친 퍼포먼스가 더한 시즌이었습니다. 살라는 후반기 폼 저하가 치명타였음에도 마지막에 폼이 살아나 2년 연속 득점왕에 성공을 했습니다. 3위는 2002-2003 시즌. 시어러가 앙리 득점왕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2003년엔 앙리가 반 니스텔루이에게 득점왕을 내주었습니다. 단 한 골차. 티에리 앙리는 후반기 팀의 플레이메이커 역까지 수행하면서 골과 득점을 모두 해내는 만능 머신이었습니다. 반 니스텔루이는 막판 스퍼트의 화신이었죠. 31라운드부터 마지막 38라운드까지 한 경기도 빼먹지 않고 골을 넣었고 최대 분수령이었던 37라운드 찰튼던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1위 자리에 오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앙리가 전반 7분에 골을 넣어 잠시 공동 1위가 되었지만 반 니스텔루이가 경기 종료 10분여를 남겨놓고 결승골이자 득점왕 확정골을 넣으면서 왕좌에 오릅니다. 역대 가장 후반기에 뒤늦게 발동이 걸린 득점왕 경쟁이었습니다. 반 니스텔루이는 25라운드까지 10골밖에 넣지 못했었고 당시 앙리와 7골 차를 뒤집은 것입니다. 2위는 2001-2002 시즌. 24살의 티에리 앙리와 31살의 베테랑 골잡이 시어러의 득점왕 경쟁은 시즌 마지막까지 한치 앞을 몰랐습니다. 앙리는 전반기에만 16골을 쏟아부으며 득점왕을 예약이라도 한 듯 했고 같은 시기 시어러는 단 7골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는 후반기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시어러는 맹렬하게 앙리의 골수를 따라잡았고 앙리는 마지막 에버튼 경기 전까지 6골을 더해서 22골이었습니다. 시어러가 마지막 경기에서 23호골을 쏘아 올리자 득점 순위가 바뀌었지만 이대로 끝낼 앙리가 아니었습니다. 앙리는 전반 33분에 23호골, 후반 72분에 24호골로 생애 첫 EPL 득점왕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대망의 1위는 2021-22 시즌. 전반기 해리 케인의 부진 제이미 바디는 부상으로 후반기 이탈, 오바메양의 바르셀로나 이적, 마네의 포지션 변경 이슈 등으로 리그 득점왕 경쟁은 모하메드 살라의 것으로 갈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모하메드 살라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우승,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탈락하는 불운이 겹치면서 리그에서 득점력이 급감했습니다. 손흥민은 3월 21일 웨스트햄전 멀티골을 시작으로 살라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0경기에서 무려 12골을 거부은 것입니다. 반면 살라는 마지막 10경기에서 단 4골에 그쳤죠. 마지막 최종 경기에서 살라가 골을 넣었지만 손흥민이 2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축구본과 양국에서 아시아 최초 기록을 한국 선수가 해낸 것입니다. 26%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득점 전환율. 지난 10년간 EPL에서 손흥민만큼 높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죠. 20%를 넘는 것 자체가 괴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즌 왼쪽 윙백에 새롭게 페리시치가 오면서 둘의 호흡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때 역습 상황, 공만 잡으면 무서웠던 유망주에서 이젠 그 시절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 위기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